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설레의 캡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요, 우리같이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아주 커다란 이슈가 있죠. 바로 11번가와 아마존의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이슈 때문에 온라인에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바로 11번가와 아마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11번가와 아마존의 협업으로 인해서 국내 쇼핑몰의 지각 변동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11번가와 아마존은 어떤 형태로 해외 직구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 또 우리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11번가와 아마존의 협업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연매출이 한 400조 원 정도 되죠. 시가총액은 2천조 원의 글로벌 1위 온라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1위 기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가는요, SK그룹에서 운영하는 국내 4위 정도 하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입니다. 1위는 네이버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 2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베이죠. 옥션 지마켓인데, 옥션 지마켓이 신세계가 인수하면서 커다란 공룡으로 급부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틈새 시장인 해외 직구 사업에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SK그룹에서 매우 잘한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한국의 많은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 하면 11번가를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서 앞서 나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해외 직구 시장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마존은요, 아시아에서 인도, 일본에 이어서 한 세 번째로 한국에 진출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마존은 11번가에 입점하는 형태이고요. 11번가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 아마존이라는 해외 직구 카테고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입점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상품은 우선 약 한 3,500만 가지 정도를 런칭하게 됩니다. 향후에 아마 성장 속도에 맞춰서 상품 수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11번가에 입점하면 해외 직구에 변화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마 아마존이 11번가에 입점하게 되면 아마존의 상품들을 한글로 된 상세 페이지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가에서 아마존에 있는 상품들을 원화로 한국 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 배송문이나 반품문의, 교환문의 등을 아마존에 영어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11번가에 하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1번가에서 제공하는 T 우주 패스를 가입하면 모든 상품을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T 우주 패스라는 걸 가입하는 전제 조건이지만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다 무료 배송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 거기에서 특정 상품의 경우에는, 즉 한국에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은 상품들을 따로 모아서 배송기간을 4일에서 6일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 상품을 고민을 하게 되면 아마도 국내 쇼핑몰 중에서는 11번가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아주 공룡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사실 이러한 서비스는요, 우리 같은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이미 처리해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개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1번가가 직접 처리해준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의 많은 소비자들은요,
11번가와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협업으로 인해서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해외 직구 시장은 아마 더욱더 확대되고 점점 더 커지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어떤 역할이 되고 어떻게 변할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존이라는 쇼핑몰은요, 이미 최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 진출을 했어요. 독일에서 아마존이라는 쇼핑몰은 이미 가격 경쟁력이 좋은 플랫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서는 그 할인 정책이 끝났기 때문에 기존의 로컬 쇼핑몰보다 개별이 운영하는 쇼핑몰보다 가격 경쟁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아마존에 입점되어 있는 상품 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 제품이에요. 대부분 중국의 타오바오나 티몰에 입점되어 있는 사업자 또는 리셀러들이 상품을 소싱하고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보면 중국의 제조업자가 있겠죠. 또는 중국의 리셀러가 있을 것이고 아마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가. 이러한 단계별로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있도록 해야만 판매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희 스마트셀러는 1688에서 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가 조금 간단합니다. 중국의 1688 사업자, 우리 같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그 다음에 11번가와 같은 플랫폼, 이렇게 3단계로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가격 경쟁력에서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구조가 한 단계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국의 소비자들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마존이라는 곳이 입점됐기 때문에 매우 열광할 거예요. 또한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질 거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면 같은 해외 직구 상품이라면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배송이 빠른 상품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들에게는요, 저는 또 다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나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공룡이 생겨나서 시장이 확대될 거고, 또 그 사이에 그 틈새를 우리가 공략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대기업처럼 전체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새 시장만 노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다만 그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릴 수 있을 만한 상품, 좋은 상품을 소싱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고, 두 번째는 고객들의 CS를 잘 해줘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상품의 배송을 빠르게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교환이나 반품 등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자, 더 이상은 해외 구매 대행 사업 혼자서 개인적으로 타오바오에서 구매하고 배송해주고 배송 대행 맡기고 진행하는 걸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꼭 저희 스마트셀러가 아니더라도 CS, 배송, 반품, 교환 등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을 반드시 쓰셔야만 11번가와 아마존이 협업하는 그런 형태를 견뎌낼 수 있고 그 틈새를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마트셀러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또는 해외 직구 사업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마트셀러의 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